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단 34화 하남편입니다. 예. 앞전에 33화에서는 조금 칙칙하게 오프닝을 했는데요. 이번에 34화에서는 저희 아름다운 하남의 여성분들이 오프닝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33화 앞전 편에서 너무 원론적이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만 했다고 조금 쿠사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4화에서는 조금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33화를 칙칙하게 진행했던 최인주 씨입니다. 마을진단의 원 진행자이고요. 뭐 칙칙하다는 표현이나 재미없다는 표현을 하도 많이 들어서 뭐 별로 이렇게 큰 감동이나 막 이게 떨림 이런 건 별로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그 포럼에 가서 그때도 유튜브였는데 저쪽에 최용선 팀장하고 아주 단짝이었던 마상원 그 분을 만났었는데 그게 뭐라 그러시냐면 마을진담은 이 마을과 공동체 분야의 EBS다. 교육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난 그 부인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칙칙한 이야기와 교육방송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의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정책 전문가 최준규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의 최준규입니다. 뭐 잠깐 진행 역할을 하다가 오늘 게스트로 다시 복귀하게 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어서 다음 분을 소개해 주시면 아까 33회에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하남지속넷의 여준영 선생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33화에서 엄청 떨고 말을 못했던 여준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33화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34화를 보시는 분 33화를 어떻게 했길래를 꼭 돌려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꼭 보십시오. 네,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재밌게 하시나. 자, 그러면 우리 줄 진행을 양현숙 여준영 양현숙, 여준영 두 분께 이 진행을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칙칙하지 않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33화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네. 좀 많이 딱딱하게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이제 마을 진담을 좀 저희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질문을 받다 보니까 너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4화에서는 좀 질문을 저희가 드리는 걸로 좀 형식을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떨고 있어요. 저희 마음이 33화 때 그랬습니다. 저희가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네. 없었던 이유가 왜냐면 박사님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막 이게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보니까 저희도 좀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질문지를 어제 그제 저희 여주현 선생님이랑 사실 밤에 잠 안 자고 가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결국은 질문이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좀 두서없이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들, 마을 활동을 하면서 마을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답을 듣고 싶은, 물론 뭐 이게 정해진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견을 좀 듣고 싶었던 것들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두 전문가 분들이 생각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 시각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왜냐면 저희는 하남에서만 활동을 했었고 또 저희가 뭐 이런 거를 교육을 받거나 그렇게 시작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부딪혔던 벽들이 왜 이런 벽들이 부딪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시각,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것들이 옳은 것인가를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이 보안이 두서없는 질문인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엔 최준규 박사님이 대답하시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범주에 들어가니까요. 사실
우리 동네 위아래집이랑 차 한 잔 마시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꾸자라고 주의주창하고 나서는 운동, 뭐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뭔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움직이기 위한 활동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는 최근에 가장 좀 이런 고민들이 단지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국가적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민주주의, 마을 단위 민주주의의 재구성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뭘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굉장히 소비자처럼 영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 의사가 뭔가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다가가 주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주의라는 게 국회의원한테 대리시키고 자치단체장한테 대리시키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러면 내가 직접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참여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런 연구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 동네에서 동네 잔치를 뭐 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동네 잔치를 한다면 저도 그 음식 하나 주세요라고 선뜻 이렇게 딱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여의 문턱이 높아지게 된 게 뭘까? 그럼 우리가 그 첫 단추를 공동체라는 키워드로부터 풀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물타리를 좀 치고 나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참여라는 것들의 좀 이렇게 실체적 표현,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공동체라는 것들이 뭐 거창하게 말하면 뭐 기술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제도적으로 숨 쉬는 데 필요한 민주주의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거창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냥 누군가한테 말 거는 거, 그렇게 시작하는 게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 얘기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너무 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컨닝하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최경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95% 동감한다. 나머지 5%는 뭘 동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 다만 뭔가 한 5%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일단은 공동체라고 하는 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딱 이런 거를 합니다. 앞에 마을을 정의하면서 산속에 홀로 있는 집 하나를 딱 놓고, 또 하나는 그 옆에다가 그 감천 문화마을 사진 막 이렇게 집들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를 이제 딱 놓고,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웃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서로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협력을 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갈등은 내재될 수밖에 없지만,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요즘 사이에 이렇게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양적으로 되게 빨리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좀 질적인 사람들 스스로 개개인들을 포함해서 공동체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뭐 이런 걸 위해서 공동체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 공동체는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동해서 하는 공동의 목표들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사회적 시각이라고 하는 걸 여쭤보셨는데, 이전만 해도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뭔가 뭐 작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10에서 15년, 20년 정도 이래로는 공동체 필요하지, 우리에게 좋은 것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만 공동체는 다른 것들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는 애당초 다른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활동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이 기초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기초이고, 그걸 하나 모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기반한 그런 공동체가, 그리고 그런 다양한 또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꾸 이제 그 EBS 교육방송의 냄새가 자꾸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두서없는 질문에 두서없이 답변드렸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33회랑 분위기가 비슷해졌네요, 다시. 제가 34 오프닝에서 많이 끌어올렸는데 다시 조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이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뭐 소통과 그리고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지만 사실 관이나 행정에서 이끌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남시가 물론 마을 공동체가 2018년도에 3개밖에 없었고 2년 동안 정말 많이 끌어올려서 30개까지 늘어났지만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금 마을 공동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하남시 한 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올해 남양주팀이랑 같이 이제 경기도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라는 걸 따가지고 남양주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거기는 가니까 마을 활동가가 막 17명이 있고 가슴에 금빛지를 달고 마을 공동체 한 명, 그 마을 활동가 한 명이 마을 공동체에 막 여러 군데 이렇게 막 컨설팅도 해주고 소통하는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왜 하남시는 그렇게 물론 남양주에 비해서 예산이나 규모가 작기는 하겠지만 왜 공무원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왜 이렇게 지원이 없고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일자리 경제과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시도나 이런 지자체를 보니까 뭐 자치행정과에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시장님 직속으로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박사님들께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담당하는 그 팀, 행정 조직이 어느 부서에 있는 게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조금 알고 싶어요. 이번에도 최준호 박사님 먼저 하시면 제가 욕을 먹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먼저 하시죠. 네. 어느 조직에 있는 것보다 일단 한 명의 공무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 참 힘들겠다. 죽어나겠다. 이게 공동체 업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가 처음 박원순 시장님 이르기 시작할 때 이 마을 공동체 담당관이라고 하는 거를 시장 직속으로 나서 다양한 과들의 일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좀 담당을 하게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사업 자체를 얼마만큼 크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 명의 공무원이 이렇게 하게 되면 지쳐서 다음에 공무원사에서 이게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죽는다. 그래서 가지 마라. 승진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돌게 되면 결국은 기피부서가 되고 이 기피부서의 일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아니면 공동체와 관련된 것은 최소한 하나의 팀으로 명확히 존재해야 되고 또한 일의 업무나 이런 것이 좀 많아지게 되면 하나의 과 단위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업무 범위가 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팀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냐 일자리 경제과냐 뭐 이런 문제들은 최준호 박사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것도 별로네요. 뒤에 하는 것도 어려운 질문만 남은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인력 구조라는 게 사실 굉장히 경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할 일은 굉장히 많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돼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 속성상으로 어디가 더 많냐라고 하면 자치행정과가 더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뒀다 보다 하남시라는 공간에서 공동체라는 업무를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려고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일 거고 어떤 컨셉을 중심으로 하남의 지역적인 특성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도 있고 원도심도 있고 신도시들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에서 더 지금 그 측면이 필요하면 도시재생과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일자리나 어쨌든 지역 활성화 이쪽에 좀 초점을 넣기 때문에 일자리 쪽에 있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 최인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공동체와 관련돼서 왜 행정조직이 필요하냐라는 질문부터 답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잘 못해왔거든요. 잊어버리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마중물처럼 이렇게 좀 붐업시키는 작업이 지금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 인력과 어느 정도의 지원이 들어간다면 그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줄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이 잘 안 되면 마중물이 충분히 안 들어가면 팔만 아프고 물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한 공급이 행정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
좀 이제 첫걸음을 떼는 과정이니까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3, 4년 전에 일본의 세타가야구에 가서 그 공동체 지원팀, 그 마츠츠쿠리 지원팀을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마츠츠쿠리는 어느 부서에서 다 하는 거다. 전담팀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다 하는 거다. 그래서 환경을 듣고 싶은 거냐, 주거를 듣고 싶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민망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은 그런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 박원순 시장 얘기하면서 좀 한국 사회에서 좀 엄브렐러 조직 같은 조직으로 딱 직속으로 있고 전체 부서에 관여하는 방식 또 얘기했지만,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는 결국에는 그 환경이든 안전이든 경제든 좀 공동체 방식의 문제 해결이 모든 부서에서 좀 일상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그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잊고 있었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큐베이팅하고 훈련하는 입장에서 좀 단일한 공동체 지원 체계가 하남시에서 좀 논의가 된다라면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의 동력을 그대로 좀 끌어올려서 콸콸콸 물이 나오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진짜 네, 말씀 잘 말씀하세요. 들었습니다. 여준영 선생님. 네. 크게 말씀하세요. 감명받았다고. 네. 교육방송이니까요. 네. 뭐 질문 하나만 더 어떻게 뭐 여준영 선생님도 질문을. 네. 저는 지금 이제 하남시 사정도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공동체 활동으로서 가장 이제 요 근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동체 활동이 정말 많이 위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지금 공동체 활동이나 이게 코로나나 뭐 질병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될 텐데, 그랬을 때 이 공동체 활동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동체들의 생각도 듣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비대면이 이슈인 거에서 공동체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있으시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있어요.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지역공동체 포럼에서 발표를 하니까 충청북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앞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사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거기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깜깜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라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모두 인조인간이 되면 된다. 네. 인조인간이 되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만나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호흡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만나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대면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하여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 까먹었네요, 성함을.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에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좀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동 활동이 위축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대면 사회를 우리가 전환할 필요는 없다. 일부 정도의 분야에서 준비는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막 능동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전환을 준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야 되는 상황이 나면 저부터 인조인간이 되겠습니다. 자, 뭐 또. 네, 저 비대면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뭐 오늘은 유튜브 영상으로 나가고 있지만, 저희가 요새 온라인 화상회의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희도 많이 하죠. 온라인 화상회의를, 그러니까 비대면 사회가 열린 사회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회의를 점점 더 아는 사람하고만 하게 되거든요. 저는 도리어 이런 비대면 사회의 언택트 문화라는 것들이 결국엔 해법은 우리 사회를 좀 더 고신뢰 사회로 갖고 가야 되는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해준 거고, 고신뢰 사회라는 게 뭐죠? 저희 오늘 카페 들어오면서 내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 적고 어디 살고를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로컬 중심의 고신뢰 사회를 지향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생활 범위, 굉장히 외부에서 충격이 오더라도 좀 그것들을 완충해 줄 수 있는 높은 신뢰를 가진 지역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또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비대면과 열려 있다라는 것들이 등치어일까? 아니면은 도리어 비대면 사회에서 열린 사회를 어떻게 지향하는 것이 맞을까?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좀 더 밀도 있고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들이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최희수 박사님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박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아는 것이 머리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네. 저희가 가진 전문성이 그런 겁니다. 잘 아는데. 일명. 네. 자, 그러면 네. 질문이 더 없으세요? 자, 이제 뭐 천천히 좀 진행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최진구 박사님 뭐 어떤 생각나시는 거 있죠? 네.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시작할 때 34화를 시작할 때 미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너무 열띤 분위기 때문에 못 여쭤봤고요. 저희가 33화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2018년도에 한 3개 정도의 공모 사업이었다가 지금 최근에 한 30개까지 늘었다. 그리고 올해 또 굉장히 열성적인 활동으로 그 하남 지속내에서 3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마무리 말씀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계라는 기준은 이제 지역의 마을 공동체는 여러 개 있는데 그 시에서 공모 사업비를 내려주는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선정된 마을 공동체의 개수가 이제 3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는 의미고요.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는 올해 3개를 땄다는 의미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민관 협치 사업으로 그 행안부에서 마을 리빙랩 사업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추진단으로 들어가서 좀 도움을 주면서 함께 이제 그 사업을 됐고, 예, 그리고 또 경기도 마을 공동,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이제 공고가 났던 건데, 마을 공동체 활동가, 아니.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예, 그거를 남양주 팀이랑, 남양주 활동가 팀이랑 공동체 팀이랑 같이 또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경기도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예, 또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됐고. 하는 사업 하나, 그렇죠. 인접시군과의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는 네. 사업 하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남시 자체 공동체 마을 활동을 공동체 지원하는 지역 거는 지역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하나를 진행하고 계신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네요. 예. 잘 들었고. 예. 혹시 마무리 말씀? 네, 마무리 말씀 여준영 선생님 먼저. 네. 네.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저희 활동하는 거 많이 지켜봐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제가 그 MBTI 검사라 그러죠. 제가 그거 하면은 되게 특이한 성격으로 나오거든요. 사실 내성적이 65%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불멸의 밤을 보내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말을 잘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입이 풀리기 시작해서 더 할 수 있는데 끝난다고 해서 좀 아쉽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는 더 많은 내용과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시 또 한번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진구 박사님도 마무리 말씀. 네. 마을 진담이 재미없었던 게 진행자의 역할 때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준 한 편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남시에서 잘 풀어내시기를 내시리라 생각을 하고 앞에서 저희가 전문가 임내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보탰지만 마을 공동체라는 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하남에서 만들어내는 하남만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시 단위의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개소를 뭐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견들도 있고 조정 과정에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논의를 넘어가는 과정조차도 공동체답게 당당하게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혹시 막 못하신 거? 네. 야,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입니다. 네, 밖에 뭐 수국도 있고, 이제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러한 좋은 장소에서 초대받아서 마을 진담을 좀 진행했습니다. 마을 진담인 경기 두 번째 편이었었고요. 지난 광명에 이어서 하남에 와서 또다시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마을 진담은 지난 시기에 세종, 안산, 목포, 울산 이런 데를 거쳐서 지금 이제 여기 하남까지 왔습니다. 마을 진담은 계속될 것이고요. 마을 진담 경기 버전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